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벌써 이제 아침이 시작됐어요.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희장의 1교시 방송 천만 라디오 여러분들에게 실컷 떠들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테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게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 먼 길을 가야 돼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같이 함께 하면은 이 어렵고 힘든 길도 우리가 순탄하게 극복하면서 잘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설득을 할 때가 있어요. 설득.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도 설득하기가 안 되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의 말을 안 들어. 상대의 말을 안 듣더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줘봤자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 상대가 잘못됐다. 잘못했다. 그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로 벌어지는데 자신은 100%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피해자다. 그 상대가 나쁘다고만 말한다. 이런 사람들도 도저히 안 되죠. 설득이. 세 번째는 논리는 없고 목소리만 크더라. 말의 논리는 전혀 따지지 않고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는 거야. 톤을 높이는 거겠죠. 목소리가 크면은 이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네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따진다.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그와 관련 없는 과거의 일이나 그런 상대의 성격, 옷차림, 뭐 직업, 나이 등을 무리하게 이제 꼬치꼬치 따지겠죠. 꼬치꼬치 따지면서 감정만 상해 가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게 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류들은 여러분들 잘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어, 차라리 그냥 안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50대 브랜드 총 가치가 20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야. 삼성전자가 이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이죠. 인터브랜드가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3 그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25일 서울 용산구 호텔 플렉스 서울 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를 했다고 해요. 이 코로나 그 19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최된 이번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서 인터 브랜드는 지난해 활약한 국내 대표 브랜드 50개를 선정을 합니다. 브랜드 as act of leadership 발음이 안 좋죠. 브랜드 새로운 중력 이라는 그런 주제로 브랜드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이들의 성장 비결을 이제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더라. 인터 브랜드에 따르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들의 총 가치는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탑 50 그 가치 총액은 무려 201조 125억 원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11.4% 증가를 했어요. 경기 침체에도 저마다의 그 리더십으로 이 브랜드 내러티브를 전개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일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등, 2등은 각각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이제 차지를 했어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데 1위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102조 1138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19.9%나 성장을 했더라. 19.9%. 시장 점유율 상승에 의해서 강화된 그런 존재감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 제품을 출시했고요. 통합된 연결의 경험 제공, 시장 선도와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투자 등이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이 등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대비 16.5% 상승을 해가지고 20조 1625억 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는 명확한 비례 비전 제시랑 기술적인 혁신이 함께 이룬 결과인데 2045 탄소 중립, 그 메타 모빌리티 등 그 시대를 앞서는 화두를 제시해가지고 이동 경험의 자유를 설파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비교해서 10.9% 증가해서 3위에 오른 기아 브랜드 가치가 벌써 7조 6,994억 원이네요. 그 4위 네이버는 지난해보다 3.9% 하락을 해가지고 6조 7,493억 원. 5위는 SK텔레콤 3조 6,32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3% 올랐네요. 이들 최상위 5개 브랜드 총 가치가 140조 3천억 정도 됩니다. 50대 브랜드 전체 가치의 약 69.8%에 달하는데 올해 그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등 삼성과 2등은 현대차 각각 지난해보다 19.9%, 16.65% 성장을 해가지고 탑 성장률을 그 나타낸 브랜드 리스트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43이네요. 지난해 대비 13.1% 증가해가지고 4,764억 원을 브랜드 가치로 기록을 했고 BGF 리테일이 38위 12.6% 상승해서 5,963억. 쿠팡이 14위네요. 9.4% 증가해서 2조 1,944억 정도 브랜드 가치를 각각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하이브는 브랜드 가치 6,437억 원으로 8.7% 성장률을 보인 데 힘입어서 39위에서 4계단 상승해서 35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들 브랜드는 소비자 일상 속 다양한 영역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연매출 5조 원을 돌파해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 강화, 그리고 고수 상품군의 그런 매출 호조 지속이 고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특히 더현대 서울을 통해 가지고 공간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는 데 노하우를 입증을 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차별화된 PB 상품 출시와 그 FF하고 HMR 그 상품 그 카테고리 강화 등으로 인해서 시장 변화랑 고객 니즈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요. 편의점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합니다. 쿠팡은 재무적인 실적 개선에 더불어서 음식 배달, 그 OTT, 간편 결제 등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대와 상생, 동반 그런 성장 가치 실현 등이 브랜드 가치 성장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이제 분석이 되죠. 하이브는 한미일 3대 본사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빅히트 뮤직, 프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스 뮤직, 빌리프 랩 등 멀티레이블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는 물론이고요,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었던 거죠.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탑 50에 LG 엔솔이 46위고요, 워리온이 47위, 두산 에너빌리티가 49위 등 3개 브랜드가 새롭게 진입을 했네요. 이들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아주 움직이면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LG 엔솔은 그 GM하고 혼다, 포드와 같은 그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공장 건설을 연이어 발표를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그 친환경 리튬 생산 방식 도입 그리고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그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리더십 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그 탄탄한 제품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내를 넘어서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네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국내 대표 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하는 등 제과 기업에서 건강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그 문 대표가 23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중력으로서의 브랜드가 가지는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고객의 사랑은 물론이고 이 브랜드 가치를 성장시켜서 세상을 리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터브랜드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요. 한편 인터브랜드는 매년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실시해서 이 브랜드 가치 순으로 그런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죠. 이거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요 브랜드하고 마케팅 관련 랭킹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인터브랜드 한국법인은 글로벌 평가 기준과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매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를 선정을 해요. 뭐 기업 브랜딩, 마케팅 관계자에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는 국내 굴지 기업 관계자가 그 브랜딩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랭킹과 자세한 사항은 한번 여러분들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그 기술 표준 단체인 3GPP에 그 의장 2명을 동시에 배출했다고 하네요. 삼성은 그 3GPP에서 의장 2명, 부의장은 5명 등 총 7석을 차지해가지고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의장석을 보유한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 3GPP, 이 3GPP는 세계 주요국의 그 이동통신 기업하고 단체가 모여 기술 표준화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그 삼성을 비롯해서 퀄컴, 애플, 화웨이 등 800여 곳이 참여를 하는데 그 3GPP는 18개 그룹을 두고 있고 그룹마다 회원사 투표를 통해서 의장 1명을 선출하는 거죠. 이번에 삼성은 그 선행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에서 의장 2명을 배출했고 김윤선 마스터는 무선 접속 그 물리계층 기술분과 그 워킹그룹 1 그리고 앤드루 베넷 연구원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서비스 시스템 워킹그룹 2에서 이제 의장으로 뽑혔네요. 김 마스터는 2021년 5월 의장에 선임돼 가지고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재신임을 받았고요. 이 베넷 연구원은 부의장 4년 임기를 마친 데 이어서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두 의장이 총괄하는 조직은 그 3GPP의 핵심 조직입니다. 김마스터의 그룹은 단말기하고 기지국 사이의 무선 전파 신호 생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인데 전체 표준의 40%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베넷 연구원이 의장이 된 그룹은 5G 이동통신 시스템 구조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그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미국 마이크론은 소폭 주는 것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전체 점유율을 키웠다는 것 같아요. 이 여파로 10년 만에 하이닉스를 꺾고 D램 순위 2위로 올랐었다네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3억 1200만 달러인데 직전 분기보다 31.7% 급감을 했어요. 그 출하량과 ASP가 모두 15% 이상 하락을 해가지고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1분기 시장 점유율이 23.9%입니다. 마이크론은 그 D램 과점 3대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 증가를 기록을 했어요.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3.8%가량 감소했고 매출은 27억 2200만 달러, 시장 점유율은 28.2%를 차지했어요. 마이크론은 과점 3대 업체 중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하이닉스를 앞질렀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매출이 각각 직전 분기보다 24.7%, 31.7%가량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마이크론은 2013년 4분기에 28.7%의 점유율을 차지해가지고 하이닉스를 앞지른 바 있다겠죠. 그 횟수로 10년 만에 하이닉스를 제친 겁니다. 삼성은 1분기에 4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신규 출시 제품 주문 감소로 출하량하고 ASP가 모두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모두 직전 분기보다 24.7% 감소를 한 겁니다. 다만 D램 시장 점유율 43.2%를 차지해가지고 글로벌 선두 자리를 지킨 거죠. 현재 3대 업체는 모두 감산에 돌입한 상태고 올해 2분기 그 예상 설비 가동률은 삼성전자가 77%, 마이크론이 74%, 하이닉스가 82% 정도 수준입니다.
트렌드포스는 급격한 그 ASP 하락으로 올해 1분기에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사 초기 예측이 실현됐다. 그래서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적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관측을 하네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D램 시장이 약화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순위 뒤바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 투자를 그 올해 줄이면서 적극적인 감산에 나섰기 때문인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그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올해 시설 투자 50% 이상 축소, 그리고 감산 등을 예고를 했어요. 마이크론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 23년 시설 투자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시키기로 했죠. 반면에 중국이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구매 중지라는 첫 제재를 가해가지고 향후 디램 순위 재변동이 나타날지 주목이 됩니다. 미국 하원이죠. 그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없도록 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국이 마이크론의 물량 일부를 하이닉스 등으로 대체할 경우 마이크론의 제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완전 그 최종동 박사가 그래요. 한국산 메모리 판매 모두 제동이 걸릴 경우 하이닉스는 3에서 5% 수준의 D램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순위 변동이 일시적일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업계에서는 D램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칩을 저렴하게 팔게 되면서 기업마다 판매 전략을 달리해가지고 특정 기업이 자제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삼성에 대한 또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무궁무진하게 할 테니까 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